자, 다음은 스페큘러 텀입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에 디퓨즈 텀은 뭐에 의해서 계산이 되냐면 n과 l에 의해서만 계산이 되죠. 어떤 점에 노멀 벡터랑 빛이 들어오는 방향 L 벡터 이 두 개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스페큘러 텀은 다르죠. 스페큘러 텀은 내가 이 점을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냐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파라미터가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이 카메라의 위치가 추가가 되고요. 우리는 그거를 뷰 벡터인 V로 표시를 할 거고, 빛이 이 점에 들어와서 반사되는 방향을 R 벡터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R 벡터와 V 벡터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도식화해 보면은 이 오른쪽 그림과 같아요. 어떤 점 P가 있을 때 이 점에 빛이 들어와서 반사되는 이 벡터 방향이 지금 R 벡터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을 바라보는 카메라로 향하는 벡터가 V 벡터입니다. 지금 이 수식에서는 모든 벡터 계산을 이 점에서 출발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L 벡터, R 벡터, V 벡터가 정의가 되고, 아까 보시다시피 L 벡터와 M 벡터 사이의 각도가 세타고, 지금 하나 새로 추가가 되는 게 이 R 벡터와 V 벡터 사이의 각도 로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일단 이 R 벡터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한번 수식적으로 볼게요. 이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려놨죠. 그래서 지금 L 벡터, N 벡터, L 벡터, M 벡터가 있고, 요 세터가 같죠. R 벡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반사가 되는데, 반사가 되는 기준이 이 N 벡터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를 생각을 해보면 이 점에서 노멀 벡터는 당연히 이 구의 중심에서 나가는 방향이겠죠. 그런데 앞으로 배우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 n 벡터가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L 벡터가 있고 n 벡터가 있으면 이럴 경우에는 R 벡터가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형상을 보고 n 벡터를 정의를 하는 게 아니고, 버텍스 쉐이더에서 배우셨잖아요. 각 버텍스의 n 벡터를 우리가 집어넣어 주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이 집어넣은 n 벡터를 기준으로 반사되는 R 벡터를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이 두 세타가 같게. 좋아요.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봅시다. 여기에 있는 지금 이 S 벡터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냐? 자, n 코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은 이 n 벡터를, 그러니까 n 코사인 세타, 그쵸? 그러니까 n 벡터를 코사인 세타만큼 길이를 줄인 벡터가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보세요. n 벡터가 원래는 길이가 1인 요런 벡터죠. 근데 지금 요 파란색 벡터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요 파란색 벡터가 n 코사인 세타라는 겁니다. 그쵸? 여기 써놨죠. 왜? 요 길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 길이가, 이 길이가 코사인 세타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 요 길이가 몇이에요? 1이죠. 1. 그리고 여기가 세타니까 요 길이 코사인 세타죠. 자, 요거가 작년에도 헷갈리시는 분이 많아서 이렇게 바꿔서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삼각함수 다 배웠잖아요. 여기 세타고 여기 1이에요. 그럼 이 길이 몇이에요? 코사인 세타죠. 요 얘기입니다. 요거 지금 요렇게 옆으로 돌려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쵸? 지금 원래 n 벡터는 요렇게 길이가 1짜리였는데, 그러면 요 벡터는 뭐냐? n 벡터에다가 코사인 세타만큼 곱해주면은 요렇게 길이가 짧아지게 되겠죠?
자, 그게 지금 여기 요 파란색 벡터고, 여기서 L 벡터를 빼게 되면은 L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요 S 벡터가 되죠. 유사하게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R까지 가는 벡터를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자, 그러면은 얘랑 얘랑 같으니까 n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l이 r 마이너스 n 코사인 세타고, 그 얘기는 다시 정리하자면 r은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2n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l이 되겠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 n.l이었죠. 그래서 2n 곱하기 n.l 마이너스 l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r 벡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n 버텍스 데이터에 들어오는 거고, l은 빛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정의가 되겠죠.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디렉셔널 라이트를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어느 방향으로 비추고 있냐에 따라서 l 벡터가 정의가 될 겁니다. 요거 두 개 다 알고 있는 거니까 r 벡터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좋아요. 이런 방식으로 r 벡터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페큘러 텀이라는 거는 뷰에 디펜던트하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 값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물체의 속성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자, 보세요. 아까 이 앞 페이지에서 R과 V 사이의 벡터를 로우라고 표시한다고 했죠. 자, 저 로우를 얼마나 좁히느냐를 보통 우리가 파라미터로 정의를 하고, 그거를 이제 for로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물체가 거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에 거울이 있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태양빛이 비추고 있어요. 태양빛이 이렇게 거울에 비춰서 노말이 이거고 이렇게 반사가 됐을 때 눈에 비추면 눈이 아프겠죠?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옆으로 조금 틀어서 그 점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내 눈이 그렇게 부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 이 빛이 내 눈으로 정확히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얘기는 for로프 값을 아주 크게 준 겁니다. 자, 그리고 for로프 값을 작게 주게 되면은 이제 이 근처에서 저 빛을 바라봐도 물체가 하이라이트 돼서 보인다는 이야기거든요.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데 이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원래대로 흰색으로 빛을 바꾸고 색깔도 뭐 값을 까먹었는데 뭐 적당히 이렇게 얘를 가지고 할 거니까. 자, 보세요. 지금은 제가 for로프 값을 적당히 줬는데 이 for로프 값이 굉장히 크게 되면 물체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는 거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보이는 이 각도를 굉장히 좁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물체 점을 기준으로 아주 좁은 각도로만 물체를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저 for로프 값을 키우게 되면 줄이게 되면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변하죠. 즉 실제로 여기 점을 기준으로 더 넓은 범위에까지 저 하이라이트를 확장시켜서 값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실 텐데, 자, R.V의 SH승으로 보통 정의를 하게 돼요. 자, 이 SH는 여기는 안 써있네요. 샤이니니스의 약자거든요. 자, R.V는 코사인 로라는 거는 아시겠죠? 요 그림 보면 아실 거고요. R하고 V가 다 노멀 유닛 벡터라고 했을 때, 자, 이 코사인 로를 그냥 그리게 되면 요런 그래프인데, 이 SH를 값을 2를 주게 되면 요런 그래프가 되고요. SH 값을 64로 주게 되면 요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쵸? 요게 더 빨리 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값을 줍니다. 자, 무슨 얘기냐? 사실은 이 점에 노멀 벡터하고 빛의 방향이 고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때 내가 카메라를 움직이면 이 V 벡터 방향만 변하게 되겠죠.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서. 자, 이때 V가 바뀌면서 이 값이 바뀌겠죠. 각도가 처음에 이 R과 같은 방향에서 볼 때는 0도였다가 이 R에서부터 멀어질수록 각도가 커질 겁니다. 그쵸? 그렇게 커질 때, 카메라를 움직여서 각도가 커질 때 하이라이트를 얼마나 줄일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카메라가 R 벡터보다 조금만 멀어져도 하이라이트를 바로 없애겠다는 얘기죠. 얘는 한참 멀어져야 값을 줄이겠다는 얘기고, 얘도 더 한참 멀어져야 값을 줄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하나 값을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자면은 얘가 값이 0.5가 되는 점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는 뭐 한 70도 정도였는데 얘는 뭐 한 40도 정도가 되고 얘는 뭐 한 10도 정도밖에 안 되겠죠. 즉, 이 카메라가 요 아래서부터 벌어졌을 때 얼마나 조금만 움직여도 값이 확 떨어지는지를 요 SH 파라미터를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SH 값이 커질수록 뭐냐? 사실은 전반사하는 물체가 되는 거예요. 거울 같은 물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될수록 거울 같은 물체가 되는 거고, 이게 커질수록 이제 저 샤이니니스가 그러니까 스페큘러 하지 않은 물체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 물체가 별로 그렇게 번쩍번쩍하는 물체가 아니구나, 이런 거를 사람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보면은 얘는 되게 번쩍번쩍한 유리 같은 뭐 거울 같은 재질의 물체구나 하고 사람을 속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저런 수식을 통해서 사람을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이용해서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저게 저 SH 파라미터의 의미고요. 실제로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스페큘러 텀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아까랑 비슷해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여기다가 SS, MS를 컴포넌트 와이즈 곱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 색깔 계산하는 거는 어차피 다 동일하니까 아실 거고, 저거의 웨이트가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아까는 노멀 벡터와 L 벡터 사이의 각도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 R 벡터와 V 벡터 사이의 각도인 로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얘도 뭐냐? 각도가 90도 이상으로 벌어지게 되면은 샤이니니스는 0으로 계산이 되는 거겠죠. 샤이니니스가 아니라 스페큘러 텀이 0이 되는 거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요렇게 계산을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텀인 스페큘러 텀. 첫 번째 텀은 디퓨즈 텀이었고 두 번째 텀은 스페큘러 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부가적으로 써 있는 게 있는데 아마 제가 보여드릴 코드에서는 요거에 따라서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아까는 디퓨즈 텀일 때는 이게 빛의 디퓨즈 텀의 색깔이고 요게 물체의 디퓨즈 텀의 뭐 속성이었죠. 그러니까 이 물체가 어떤 색이냐에 따라서 이 ms 값이 정해진다고 했어요. 뭐 텍스처가 입혀지는 경우는 당연히 뭐 프래그먼트마다 값이 다르겠죠. 그런데 이 스페큘러 텀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레이스케일 밸류를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흰색 빛을 비췄는데 이 하이라이트 빛이 빨간색이 나오도록도 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흰색 빛을 비췄습니다. 근데 이 MS를 빨간색이다고 해버리면 빨간색이 나오게 되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흰색으로 표시된 이 영역이 빨간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실제 우리 이 피지컬한 월드에서, 물리적인 세상에서 그런 경우는 잘 없다는 겁니다. 하이라이트라는 게 빛을 반사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흰색 빛을 비추면 흰색 빛이 반사돼서 들어오고, 뭐 파란색 빛을 비추면 이제 파란색 빛을 반사해서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흰색 빛을 비췄을 때, 흰색 빛을 비췄을 때 흰색 빛이 그대로 유지되려면 얘가 111이든지, 뭐 예를 들자면 0.5, 0.5 같은 값이, 이 세 개의 RGB 값이 같아야 같은 색깔이, 같은 빛의 색깔이 그대로 계산돼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레이스케일 밸류라는 이야기는 결국에 RGB 값 3개가 똑같다는 얘기고요. 그래야 이 빛의 색깔이 계산에 의해서, 컴포넌트 와이즈 계산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그레이스케일 밸류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이라이트 색상을 계산을 할 때, 요거에 의해서 하이라이트 색상을 계산을 할 때 라이트 소스의 색깔이 그대로 계산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두 번째 스페큘러 텀에서는 R과 V 벡터가 중요하고, V는 카메라의 위치고요. R은 반사 벡터인데 이 R을 계산을 하는데 N과 L을 사용을 한다. 요게 사실은 뭐 기술적으로는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라미터로 샤이니니스 승을 곱한다.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스페큘러 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